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실 시간이 됐죠. 네. 예,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엔 항상 이렇게 약간 좀 편한 복장으로 와주시니까 저희 마음도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증시도 좀 편해졌을까요? 시장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은 월요일 휴정이었으니까 3일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4일 열렸는데 새해라는 것에 좀 걸맞지 않게 시장이 뭐 진짜 뭐 지표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네. 이거 도대체 뭐 몇 개월 지난 것처럼 느낌이 지지부진하는 뭐 뭔가 화끈한 그런 건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보면은 첫날 하락했다 다음날 회복했다가 그리고 오늘 새벽 끝난 시장이 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고용 보고서가 견조하게 나올 것이라고 이제 계속 시장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좀 오르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연준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CPI니 PC니 아니면 뭐 고용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가 부분 이런 부분들보다는 계속해서 고용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 좀 드렸지만 그런데 고용이 쉽게 떨어질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후행 지표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 시간 동안 계속 이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 고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지표가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다 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시가는 소폭 하락 출발했어요. 그러나 견조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그 발표로 인해서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도 하긴 했지만 뭐 결국 반등은 크게 해내지 못했고요. 나스닥 1%, 1.4%, 다우 1%, S&P 500이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의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국제 수익률이 좀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아까 권 기자님 말씀을 주셨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23만 5천 명 증가했는데 컨센이 15만 3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수도 20만 4천 명이 청구했는데요. 컨센이 22만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그리고 성장주나 나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배드베스 앤 비욘드라는 회사 있죠. 대표적인 밈 주식이었는데요. 파산 신청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제 거의 30% 급락을 했고요. 계속 오르다가 네. 최근에 뭐 계속 하락을 했었죠. 민주주식에서 많이 올랐다가 올랐다가. 그리고 거기가 뭐 이렇게 욕실용품 만들고 그렇죠.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생활용품. 그리고 실버게이트라는 이제 은행이 있는데 가상화폐 기업에 이제 좀 중심으로 그쪽에 좀 고객 기반이 큰가 봅니다. 근데 이게 뱅크런이 발생이 되면서 어제 42% 급락했어요. 요걸 이제 가져온 이유는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최근 시장에 보면은 작년 말서부터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애플과 테슬라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 시가총액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시장을 움직였는데 아마도 점차로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은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워낙 빠져 있고요. 지금 테슬라 여러분 보시면 102달러 갔다가 113달러 갔다가 108달러 갔다가 또 111달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차로 좀 줄어드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반대로 이제 팬데믹 때 유행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급락해서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테마가 이루어지고 그 테마가 끝나고 나면 거의 원위치했거나 뭐 아예 사라지는 겹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현상들이 즉 팬데믹 버블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버블에 편성했던 주식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5천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0.38% 상승했어요. 삼성전자는 뭐 0.69% 상승에 그쳤지만은 어제 금융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신한지주가 8.3%, 하나금융이 7.1%, KB도 한 6, 7% 상승했는데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자극 그런 거죠.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저도 증권회사에 오래 있으면서 오랜만이고 뭔가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가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본 비율 12% 초과하는 주주에 환원하겠다.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겠다. 자사주 매입 소각도 병행하겠다. 보면 신한지주가 뭐든지 좀 빨라.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금융주도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금융주는 이렇게는 안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게 금융주가 별로 재미도 없고 금융주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항상 했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융회사들이 못 올라간 이유가 주주환원 정책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겠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저기서 또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뭘 한다고 공개서한 보내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게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불만의 그렇죠. 목소리도 있었고 이거 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겨야 된다. 우리 공 기자님도 몇 번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바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와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은행 금융주가 상승하는 날은 코스닥이 약해요. 개별 정도로 약합니다. 네. 그쪽이 상승할 때는 어제도 똑같이 상극이라는 그런 거지, 것이 상극. 예, 상극이에요. 상극. 투자단에서 금융주 이거 사는 사람 절대 코스닥 안 산다. 그죠? 예, 그런 모습이 어저께 저만 봐도 뭐 나타났어요. 절대전 금융지 않사니까. 아침에 뭐 플러스 출발했는데 뭐 뒷심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5천억에 샀는데 특징적인 것은 종가의 금융투자 1,000억 매도, 외국인 1,000억 매수가 있었어요. 이게 금융주였던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저께 외국인들이 2,400억 추가 매수했고요.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이 세 개 합쳐서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요. 이거 합치면 3,4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5,000억에서 거의 대부분 이쪽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잘 버티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작죠. 0.38%. 은행주 시총 비중이 작으니까 그렇지. 예, 상승폭이 작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를 때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은행주들이 좀 시총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들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은행주만 어저께 상승을 하면서 은행주만 상승한 게 아니고요. 올해 뭐 좋지 않다고 하는 증권주들 같이 따라서 어저께 상승을 좀 했더라고요. 개별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증권주, 보험주,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면세점하고 백화점 등의 소매 유통이 이제 어제도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금융주들이 뒷받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삼성전자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좀 있으면 하겠죠. 근데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날과 그 전날에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며칠 안 지났지만 한 5% 넘게 상승했죠. 근데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항상 이 트레이더들은요 주식을 바라보면서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뭐 좋지 않게 실적 발표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보도가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것 때문에 바뀌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향후 다음 주에 시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요. 유로존의 CPI가 발표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어제 발표된 거는 ADP 민간 부분에서 발표된 거고요. 지금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발표되거든요. 컨센이 20만 명 증가, 그리고 실업률 3.7% 똑같죠. 네. 똑같이 그냥 3% 얘기를 하고 있고 평균 임금 5%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좋게 나오면 또 시장이 변동성을 주겠죠. 그러니 시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은 전체 관망 심리 그리고 경계 심리가 더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연준과 월가의 기준금리의 전망 차이는 딱 한 가지 이제는 그냥 고용 지표인 것 같아요. 근데 고용 지표가 떨어지는 거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감안하고 그렇게 하지만 네. 시장은 그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수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외국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사이클에 연동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수급이 훨씬 더 우리 시장은 더 좌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시차원 상위 종목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차트 요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요즘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을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기관들이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수익률 관리에 나설 기관들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될 쯤에 됐습니다. 지금요?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버티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움직일 때는 새롭게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할 거냐라 했을 때 요즘에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뭐냐면 낙폭과대 플러스 실적주를 바텀피싱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장 보시면요. 급락했던 종목들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또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오늘 금요일에서 다음 주 말씀 좀 드리면요. 셋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거의 대부분 산업생산이나 CPI, PPI 같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CPI가 12일에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통이 25비 금리 인상 지난번에 예고를 좀 한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중국의 4분기 GDP, 중국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걸 얘기를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말부터 미국은 실적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말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인용해서 한 뉴스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내용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큰 뉴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알고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들어보시면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중단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웃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있었고 대규모 지원을 했는데 돈만 쓰고 성과는 미미하고 뭐가 안 오히려 나오더라. 미국 제재만 계속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약 한 450억 달러의 SMIC나 YMTC에 지원을 했는데 성과도 없고 그리고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런 데서 중국산 수출 규제한다. 여기 지금 제재 대상이 돼 있잖아요. 이 네. 기업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 펀드 운영하는 주요 인사들이 비효율적 투자 또는 부패 혐의로 조치받으면서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는 좀 알고 있고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요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왜 부연 설명을 드렸냐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할까 중국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핵심 사업 10곳 중에 6곳이 2022년 대비 투자를 감소할 것이다. 그중에서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는 68%, 바이오는 67%, 배터리는 48% 정도의 투자를 축소한다는 의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CES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그리테크, 헬스테크, 메타버스, 모빌리티, 게이밍 이게 지금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에그리테크라고 얘기하는 에그리컬처 플러스 테크라고 얘기하는 농업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번에 CES에서는 농기계 업체의 CEO가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율주행 트랙터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뭐 경작지 정찰 로봇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요거 왜 가져왔냐면요. 다음 화면 하면 마지막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이 농업용 트랙터 있잖아요. 또는 엔진 동력. 요 표가 뭐냐면요.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농업용 트랙터 수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2020년까지 별로 없다가 21년 이후에 한 2년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최근에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트랙터 같은 걸 수출하는 이 예. 그래프예요? 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CES에서 이런 뉴스도 나오니 전체적으로 우리는 보면은 농업이나 뭐 에그리테크나 뭐 이런 데 별로 좀 관심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 부각이 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기계들이 뭐 외국의 농기계들에 비해서 뭐가 이렇게 더 경쟁력이 좀 많이 있나요? 일단 수출 많이 글쎄요, 이제 뭐 그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기계를 하려면 일단 논 자체가 쫙 그 뭐랄 큰 대농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도 보면 김 이장 좀 빌려줘야 돼. 돌려가면서 쓰거든. 돌려가면서. 근데 마침 이제 그 대동이라고 대동공업이라는 게 이제 네, 제일 맞습니다. 오래된 농기계 농기업, 회사인데 김준식 회장님이라는 분이 어제 또 저 회장님이- 신년사를 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농슬라다 우리 그래요? 테슬라보다 이제 테크로 간다. 자율주행 3단계 출시한다는데 올해 트랙터?
농기계. 사실 농기계는 훨씬 하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쉽지.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야? 사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3단계 지금 하신대요. 신년사에 이렇게 밝혔더라고. 올해 안에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 콤바인을 출시해 진정한 하이테크 농기계 농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농업이 정말 막 이렇게 땅이 넓고 뭐 이러면 여러 테스트도 하고 이제 수요도 그렇죠.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내수 기반에서 이제 수출 쫙 하고 미는 그림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이제 농기계의 국내적인 보급에는 농협이 압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보조금 많이 주죠. 지역 농협에서 네. 뭐 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끼면은 사실 농민들이 이거 이 트랙터 이런 거 못 사시거든. 그래서 농협이 지역마다 그 모세혈관처럼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 역할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농협이. 네. 농협. 자, 그래서 하여튼 농기계 수출이 늘고 있다. 네, 이번 CES에서는 심지어 농기계 대표가 기조연설할 정도였다. 네,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농업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 3프로도 빠르게 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3프로TV 늘 함께해 주시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